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한 학기 동안 특론을 같이 살펴볼 김진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앉아 있는지 잘 모르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저를 잘 알 것 같고, 저도 시작을 이렇게 영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영상으로 하긴 하지만 코로나 4단계가 끝나면 1시간은 또 대면으로 같이 만나 뵐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부담 없이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한 학기 동안 우리가 이 특론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들을 간단하게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특론 학습 목표는요, 사회복지사 1급 합격을 위한 이론 및 관련 지식 습득인데, 이게 참 애매한 게 우리 학과장님 교수님이 욕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 야, 한 학기 2학점짜리 한 과목으로 8과목을 마스터하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학과장님의 이러한 욕심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시기에 8과목을 한번 그래도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훑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줬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강의하는 입장에서는 엄청 부담이 되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학과장님 교수님의 지혜로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정말 강의하는 사람에게는 무리수인데 여러분들에게는 그래도 한번 훑어볼 수 있는 한 과목을, 그죠? 4시간, 그죠? 2주 만에 한 과목을 훑어볼 수 있는 기회는 정말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 그러한 교수님의 지혜로 여러분들은 좀 혜택을 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강의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인 거예요. 한 과목을 4시간 안에 마스터를 해야 되는데 미리 얘기하지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노력도 많이 포함되어져야만이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만큼 한 과목을 4시간 안에 풀어 쓴다라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대신 여러분들이 좀 더 노력해 주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보면, 아마 4시간을 한 과목을 4시간 안에 마스터하려 그러면 우리가 매주 연결해서 4시간이면 이게 또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연결이 아니잖아요. 1시간은 영상이고 또 1시간은 대면인데 또 이렇게 1시간만이잖아요. 그러면 가서 출석부도 불러야 되고 안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다 보면 10분은 그냥 흘러가 버려요. 그러면 또 그렇다고 또 50분 넘어서 수업하면 또 여러분들의 인상이 또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자, 그러다 보면 실제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은 40분도 안 돼요. 그죠? 그러다 보면 이게 한계가 좀 많다라는 걸 분명하게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최대한 진도를 4시간 안에 최대한 진도를 나가도록 해볼게요. 최대한 진도를 나갈 테니까 뒷부분에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했던 교재가 요거잖아요. 에세. 그래서 여기에 분명 다 다루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별도로 좀 더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첫 번째 전제이고요. 두 번째는 강의 자체를 꼼꼼하게 다 전달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게 중요하다, 이러한 것들을 좀 짚어주는 역할들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별도로 그 부분들을 좀 더 집중해서 공부하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김진훈의 능력, 이게 문현주 교수님이랑 반반 나눠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현주 교수님은 완벽하게 했는데 또 나만 또 완벽하게 안 되면 좀 이게 핑계일 수는 있는데, 문현주 교수님도 4시간 안에 이렇게 한다는 게 다소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건데. 그래서 아마 문현주 교수님도 약간 중요한 거 위주로 하고 덜 중요한 거는 좀 넘어가면서 강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물론 과목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맡은 과목 역시도 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2가지의 전제를 하겠다. 강의하다가 뒷부분을 완벽하게 하고 다음 강의로 넘어가면
이게 네 과목을 전부 다 건드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강의하다가 2주차, 그죠? 2주차 하면 4시간이잖아요. 2시간씩 2주차면 2주차가 끝나면 그 과목은 딱 끝내고 다음에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뒷부분에 아마 못 할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는 오리엔테이션이 1시간 잡히잖아요. 그러면은 3시간 만에 한 과목을 끝내야 되는데 불가능하죠. 그럼 뒷부분은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 사회복지사 1급 합격을 위한 이론 및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 데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어쨌든 이 과목을 좋은 점수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나중에 내년 1월 달이든 2월 달이든 1급 시험을 볼 때 정말로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초점은 거기에다가 맞춰서 쫓아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 안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핵심 위주로 강의를 할 테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쫓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 과목은 정말 4시간 안에 한 과목인데 그것도 1시간 다 떼어진 4시간이잖아요. 1시간은 대면, 1시간은 영상, 1시간은 대면, 1시간은 영상. 그러면 앞뒤는 다 잘려요. 그렇기 때문에 4시간이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3시간보다 못한 수업이 될 수도 있어요. 시간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동참과 관심, 그리고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별도로 개인적으로 좀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아셨죠? 자, 이번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자기소개, 교재, 강의 소개, 평가 방법 등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는 원래 대면에서 봤으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눈 인사하고 출석부 부르면 끝날 걸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소개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소개를 제가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제 자랑질을 하다가 자기소개는 맞추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교재 소개랑 강의 소개, 평가 방법 등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저를 잘 알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3학년, 4학년 1학기 같이 계속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뭐 이렇게 또 소개할 경우도 있었겠죠. 이제 아무튼 그렇습니다. 버벅대네요. 그죠? 예, 자기 자랑하려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소개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많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자기 소개할 시간들이 많아요. 솔직히 코로나 이전에는 자기소개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이름 누구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 할 얘기가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이제는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하다 보니까 일부러 이렇게 사진들을 좀 채워서 포토보이스라 그러죠. 사진을 통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형태로 자기소개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기회 되시면 이렇게 사진들을 좀 모아 보시면 아, 이게 나구나 라고 정의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고3 고등학교 학창 시절을 저는 미술부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미술부 활동을 하면서 2학년 때인가 미술 전시회를 했어요. 그때 작품 하나를 출품하기 위해서 돈을 제가 그렸는데 그때 당시도 돈 욕심이 많아서 돈을 그렸는데 이 돈을 그리는데 한 3, 4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이게 돈이 여러분들 지폐를 꺼내서 보시면 전부 다 이게 색칠된 게 아니라 선으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0.02로 붓 사서 포스터 칼라, 여러분들 다 쓰시는 그냥 일반 포스터 칼라로 그려서 완성을 했죠. 그때 완벽하게 완성을 안 했었는데 시간상 제출을 했는데 어딘가에 보면 이렇게 완벽하지 않은 곳들이 좀 있죠. 여기 세종대왕이 조금 명암이나 처리가 이렇게 조금 부자연스럽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때 했던 작품인데 지금도 집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25년 더 된 거죠. 거의 30년 돼가네요. 30년 전에 그렸던 거네요. 야, 그렇게 하니 엄청 오래 전에 그렸던 거네요. 그죠? 대학 전공은 제가 전자공학과입니다. 그래서 울산대 전자공학과 출신이에요. 울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기 전에 IMF가 터졌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계획들을 약간 바꾸는 그런 어떤 결정들을 했죠. 그래서 전자공학과 졸업하기 전에 4학년 때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해병대를 갔다 오고 그래서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다음에 가정의 환경이 조금 변화가 되면서 복지를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졸업해서 그 이듬해에 사회복지를 공부를 했어요. 저는 지금은 제주국제대죠. 예, 그때는 제주산업정보대, 그죠? 산업정보대에서 전문대, 이 전문대로 사회복지를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전문대로 하고 그 다음에 대학원 가고 그 다음에 박사과정까지 마치면서 사회복지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전공은 전자공학과였는데 이후에 사회복지를 전공하면서 전문대부터 다시 올라왔어요. 전문대부터 다시 사회복지를 시작해서 그 이후부터 사회복지를 계속 한 것 같아요. 이 그림은 제가 자격증 중에 미용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이미용 서비스를 지금도 한두 분 정도는 시간이 되면 자원봉사로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튀김. 튀김은 뭐 워카 그 혓바닥 있죠? 워카 혀도 튀기면 맛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튀기면 맛있잖아요. 그죠? 튀김. 저희 한식 조리사 자격증도 있어서 제주도에 저희 집에 식계 명절 때 얼마 없으면 추석인데 추석이라든지 집안에 제사가 있으면 반드시 튀김은 제가 담당을 했어요. 복지를 했던 것도 어머니가 몸이 쓰러지시면 뇌경색으로 쓰러지시면서 그때부터 복지에 관심이 있어서 시작을 했고 그 이후부터는 튀김은 항상 제가 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머니가 많이 좋아지시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튀김이라는 게 튈 수도 있고 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튀김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지도 벌써 20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0년 동안 튀김은 항상 제가 담당을 했고요. 여기 보면은 아주 멋있는 사람 있죠. 영화배우, 그죠? 영화배우 김진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태왕사신기 엑스트라로 한 2번 정도 촬영된 거 TV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저희 꼬맹이 결혼을 늦게 해서 아직도 이 꼬맹이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곤충 사육을 하고 있어요. 도청에 곤충 사육 신고를 한 다음에 이거는 장수풍뎅이고요. 장수풍뎅이와 흰 점박이 꽃무지 두 가지의 곤충을 사육하고 있죠. 왜 사육해요? 먹기 위해서 식용. 자연인 보면 이거 막 먹잖아요. 그죠? 근데 먹기 위해서 하는데 그냥 먹지는 않고요. 이렇게 환으로 가공해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으로 가공하는 것까지도 제가 해요. 그래서 직접 제조 시설도 있어요. 아주 여러분들 지금 앞에 보면 지금 여기 카메라 있고 여기에 화면 있고 그죠? 근데 요 카메라 뒤에 보면 환 만드는 기계들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 책상을 당겨서 저쪽에서 환을 만들고 밀어서 이쪽에서 영상 찍고 뭐 이래요. 아무튼 좁은 공간을 그렇게 좀 활용하고 있다. 근데 환은 뭐 자주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요 그 환경에서 강의 영상을 자주 찍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고 있는 중에 또 감귤 농사도 하고 있어요. 직접이요. 그래서 유기농 재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제주도의 봄은 귤꽃 향기가 가득 차잖아요. 그래서 유기농 감귤을 직접 재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다 해요? 라고 하는데 나머지 일들을 하다 보면 정신적으로요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육체적으로 땀 흘리는 게 오히려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시간에 구애 없이 과수원에 가서 이렇게 막노동을 막 합니다. 예초도 하고 막 이러다 보면 땀을 쫙 빼면요 정신이 맑아져요. 왜냐하면 그 땀 흘리는 시간까지는 모든 잡념들이 다 사라지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역할로 감귤 농사도 하고 있고요. 김진우는 그러면 넌 그중에 뭘 지금 어떤 것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어? 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아마 강의일 것 같아요. 대학 강의를 많이 하고 있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한라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죠. 한라대에서 강의하는 시간만 해도 12시간 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의 한 교수님이 강의하는 게 보통 뭐 9시간, 주당 9시간 정도 강의하는데 저는 그 웬만한 교수보다 더 많이 한라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거죠. 주당 12시간을 강의하니까요. 근데 여기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대에서도 7시간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송통신대학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고 한국복지사이버대학이라는 곳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특론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1급 강의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도서출판 나눔의 집 아시죠? 사회복지 1급 기본서를 출판하고 있는 거기에 네 과목을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눔의 집 책을 구입하시면 영상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영상 안에는 네 과목은 제가 촬영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처음에 유튜버 활동을 하면서 작년 3월 17일부터 유튜버 활동을 한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영상을 찍어서 올려야 되는데 그럴 거면 나는 유튜버를 하겠다라고 해서 찍기 시작을 했죠. 처음에는 환경이 전혀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찍고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 물어볼 사람도 없으니까 맨땅에 헤딩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올려야 되니까 중고 카메라를 당근마켓에 사서 촬영하면서 올리니까 학생들 컴플레인도 많았어요. 화면이 잘 안 보인다 막 이랬고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때요? 노력해야죠. 저도 학생들이 컴플레인이 있으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이러한 가운데서 지금까지 왔고요. 1년 반이 지났고 그 올렸던 영상들을 누군가는 보면서 저 사람 강사로 쓰면 좋겠네 라고 해서 연락이 온 거죠. 그게 서울에 있는 나눔의 집에서 연락 왔고 또 다른 곳에서도 연락이 왔었어요. 근데 어쨌든 두 곳을 계약할 수는 없으니까 나눔의 집이랑 계약을 해서 지금 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데 나눔의 집에서 제가 촬영해서 올려주는 영상만도 몇 개인 줄 아세요? 1년에 한 250개 정도를 올려요. 지금 방학 동안에 여러분들 7, 8월 방학이었잖아요. 제가 8월 한 달 동안만 영상 찍은 게 130개를 찍었어요. 그래서 그걸 나눔의 집에 올려놨고 또 이제 계약했지만 나눔의 집에서도 또 영상을 요청을 해요. 그러면 그 영상까지 찍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하고 있는 것 중에 또 뭐 있어요? 유튜버 활동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복지인연구소라는 유튜버의 채널을 조회해 보면 제 채널이 있는데 이렇게 파란색으로 복지인연구소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도움이 될 만한 기출문제 풀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봐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 100여 분 정도가 유튜브 상으로 도움을 받아서 많은 분들이 합격을 하셨고요. 올해도 그래서 제 유튜브 상으로도 특강을 진행하려고 그래요. 대학 강의는 딱 4시간으로 제한돼 있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풀로 못 하는데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는 여러분들 4과목뿐만 아니라 한 5과목 정도를 아마 열심히 하면 시험 보기 전까지 5과목을 업로드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것만 보면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업로드 시키려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대학 강의 들으시고 좀 더 나는 좀 더 심화 교육을 필요해 그러면 제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 무료로 제가 영상을 올려놓을 테니까 채널도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제가 좋은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아마 분명히 1급 합격하는데 많은 도움을 채널에서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요. 이렇게 강의도 하고 연구 활동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정년 은퇴하신 박차선 교수님하고 2년 전에는 같이 보고서도 작성하고 이랬습니다. 물론 문현주 교수님하고도 연구 활동을 한 적이 있고요. 연구라기보다는 문현주 교수님하고는 제주시 지역사회 보장계획 4기 계획을 수립했죠. 그때 문현주 교수님이 책임 연구원이었고 저는 연구원으로 같이 4기 계획을 수립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지금도 현장에서 노인복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은 어르신들 목욕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수요일은 어르신 한 7분 정도를 평균 정도로 이렇게 목욕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사회복지 현장에도 발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강의를 하는 데에도 발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제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현장을 놓치면 저는 개인적으로 강의에서도 책을 읽게 되잖아요. 그래서 현장의 그러한 내용들을 가까이에서 경험하려고 지금 한 6, 7개 시설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한 3, 4개 시설에는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한 2개, 3개 기관에서는 이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래야 현장에 있는 얘기들과 책에서 쓰여진 이러한 내용들이 매치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사회공헌 활동으로는 저 헌혈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헌혈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젊음의 때니까
여러분들이 헌혈이 가능하신 분들은 헌혈 같이 동참해 주시면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기부도 좀 남들보다는 많이 하는 편인 것 같고요. 헌혈도 남들보다는 좀 자주 하는 편인 것 같다. 이렇게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강의 교재는요. 공동체 SF 사회복지사 1급 핵심 요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문현주 교수님 통해서도 소개를 받았을 거고 또 요 교재입니다. 그래서 요 교재 사진하고 똑같죠? 네. 그래서 이 교재를 갖고 여러분들 한 학기라고 하지만 특론이 또 앞뒤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간고사 전까지는 저와 이 교재를 갖고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를 하실 거고 중간고사 이후에는 문현주 교수님이 바톤 터치해서 9주차부터는 문현주 교수님이 나머지 4과목을 강의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강의 교재 설명을 드렸습니다. 점수인데요. 그래서 제가 맡은 과목은 지역복지론, 지역사회복지론이죠. 행정론, 정책론, 법제론. 이렇게 4과목은 제가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평가 방법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왜냐하면, 저는 중간고사만 여러분들한테 낼 수 있겠네요. 그죠? 기말고사는 문현주 교수님이 담당을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만약 중간고사를 제가 담당하게 된다 그러면, 그죠? 아니면, 기말고사를 담당하게 된다 그러면, 그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문제에서 80% 범위에서 출제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론을 두 교수님이 이렇게 같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저는 아마 중간고사 담당이고 문현주 교수님은 9주차니까 기말고사는 문현주 교수님이 아마 출제를 해 주실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A반, B반이 좀 상황이 다르다. 예를 들어서 A반은 제가 앞에서 먼저 한다 그러면 중간고사 이후에는 또 B반을 제가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교차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중간고사 이전이든 중간고사 이후든 담당하게 되죠. A반이든 B반이든. 그렇게 되면 제가 담당했을 때의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는 이렇게 기출문제에서 80% 범위에서 출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0%는 내가 자체로 문제를 출제해서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중간 기말을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수와 아마 문현주 교수님이 중간 기말고사를 봐서 그 점수를 합해서 아마 여러분들의 최종 점수가 될 것 같고요. 이 점수는 제가 봤을 땐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정말 1급 시험에 합격할 만한 지식을 습득했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도 좀 더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1급에 대한 두려움을 좀 해소하고 자신감을 갖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 강의는 지역사회 복지론 특론. 그래서 첫 과목은 지역사회 복지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뭐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시간의 제약상 4과목을 중간고사 이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이 분명 쫓쭉 따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여기에 반영이 된다 그러면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중간고사 이전에 4과목을 그래도 한 번은 훑어볼 수 있는 이게 정말 소중하거든요. 대부분의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떠냐면 공부해야지 하고 6개월 동안 한 과목만 보다가 시험 보러 가요. 그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고사 이전에 4과목을 훑어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확신하면서 그리고 제가 1급 강의에서는 그래도 남들보다 자주 하는 편이기 때문에 핵심을 좀 더 짧은 시간이지만 좀 찝어줄 수가 있다. 그러나 그것을 일일이 다 설명하는 데는 시간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그 도움 뭐냐?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 적극성 이러한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감안해 주셔서 쫓아오시면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확신들을 가지게 됩니다. 어떠세요? 두려움과 기대감으로 여러분들이 특론 과목을 같이 해보시죠. 그죠? 우리가 100% 암기하거나 100% 이해하기는 어렵다라는 전제하에 그래도 내가 60점 이상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본 뭐예요? 지식은 좀 갖추겠다라는 마음으로 쫓아와 주시면 저도 여러분들이 이 특론만 수업받고 끝날 거 아니잖아요. 그 외에 여러분들 별도로 1급 준비 많이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맞물린다 그러면 아주 이게 좋은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면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합격할 그러한 수준까지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저도 가지면서 특론 강의를 임하겠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운데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한 학기에 2과목이었어요. 그래서 중간고사까지 한 과목하고 중간고사 이후에 한 과목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중간고사 이전까지 4과목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엄청난 거의 4분의 2로 줄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되는데 네, 그래도 한번 해보죠 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쫓아와 주시면 같이 하고요. 우리가 2주 동안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영상 강의로 하지만 2주 후에는 그래도 대면하면서 서로 얼굴 볼 거니까 그때 반갑습니다 라고 서로 인사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시죠. 아셨죠? 자, 그러면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여기서 마치고요. 3주 후 정도 될까요? 대면 수업 시간에는 더 즐거운 모습으로 뵙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시간 오리엔테이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